은 뭐라고 보시나요? 네, 일단 살만한 요인도 많고 팔만한 요인도 많은 지금 시장이 결국 이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장으로 이끈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5월 8일부터 어제까지 외국인은 총 40조 원을 매도를 했습니다. 지금도 한 1조 3천억 원 정도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를 하고 있는데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동안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 예를 들면 해외에 있는 펀드 매니저들이 아시아 증시에서 한국 증시 비중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가 더 많이 상승을 하니까 그 비중을 원래대로 돌리려면 주식을 매도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파는 거다라는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일본과 미국의 국채 금리 상승이 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년물이 뭐 19년 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20년, 28년 만에 국채 금리가 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들이 나오다 보니 결국은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많이 또 쇠퇴하는 또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닐까. 반면에 또 살만한 아까 요인이 또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존에 노무라증권에서 뭐 삼성전자 57만 원, 하이닉스 400만 원에 이어서 오늘은 또 한국투자증권에서 마찬가지로 57만 원과 380만 원에 이제 보고서 기업 가치가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목표 주가를 상승시켰다는 말인데 방금 또 뉴스를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3차에 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이 뉴스가 사실은 어제 오후 7시쯤 나올 거라는 생각을 했다가 또 10시 반에도 나올 것 같다 하더니 결국은 이제 오늘 10시로 또 미뤄졌거든요. 네. 근데 파업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외국인이나 이런 투자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일단 좀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안인 거고, 물론 증권가에서는 이렇게 파업을 해서 손실이 나더라도 그럼에도 기업 가치의 변화는 없다라는 얘기는 하지만 또 항상 주가라는 게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 주가가 움직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투자 심리에 의해서도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의 상황은 일단은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점은 국내외 증권사들이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목표가를 올려잡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시장의 펀더멘탈은 살아있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요, 오늘 같은 조정에서도 이제 투자자를 위해서 대응 방법은 일단 기다리는 방법이 지금은 최우선일까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갖고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의 차이가 좀 많이 크기 때문에, 근데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같이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을 때, 고점에서 좀 10에서 20% 사이의 조정을 받았을 때에는 저는 매수로 없었다면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근데 또 이렇게 주가가 또 하락을 하다 보니까 또 하락하면 못 사는 경우들이 오히려 손이 안 나가는 경우들이 그러니까요. 많다 보니까 네. 그래서 뭐 지금 이 시점에서 뭐 100을 살 거면 100을 사라는 게 아니라 뭐 20에서 25 사고, 만약에 또 빠지면 더 사고, 반등 나올 때까지 좀 그러한 어느 정도는 좀 시간을 가져가면서 주식도 같이 가져가는 전략이 제일 현실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또 시장이 빠질 때는 손이 안 나가기 마련이거든요. 모든 비중을 다 진입하기보다는 좀 조절을 하면서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시선 집중해서 선입니다. 차트의 움직임 통해서 종목을 찾아보겠습니다. 시장의 매도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 시장에서는 감염병 관련주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최근 중화권에서요,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한번 또 확인이 되고 있고, 타이완에서도 지금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올해 들어서만 사망자가 47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그와 함께 오늘 녹십자 MS 상한가로 직행을 했고요. 진원생명과학, 수젠텍 이런 종목들이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내용부터 좀 짚어보고 갈까요? 네, 요즘에 또 바이러스에 대한 뉴스가 계속해서 좀 전달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로 인해서 뭐 100명이 사망했고 치사율은 90%고 그게 이제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일어났다라는 이런 기사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한타 바이러스의 사망자가 나왔다라는 거를 또 이제 당국에서 공식적인 확인이 또 나온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말씀 주신 것처럼 뭐 녹십자뿐만이 아니라 뭐 아이지는 오늘 뭐 백신에 대한 국사나 mRNA를 기반으로 한 이제 그러한 또 뉴스가 나왔고, 뭐 랩지노믹스나 진 매트릭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2020
2020년에서 21년도에 코로나 당시에 되게 많이 들었었던 익숙했던 기업들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이렇게 유독 주가가 반응을 하는 이유는 뭘까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시장이 변동성이 되다 보니까 매도하고 나온 금액들로 인해서 단기적인 좀 테마성 있는 섹터 쪽으로 좀 돈이 몰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더 지속이 될 수 있을지는 사실 저는 잘 모르긴 하겠지만 어찌됐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길게 끌고 가는 것보다는 좀 단기적인 이슈로 접근을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로바이러스, 한타바이러스가 확인이 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시장에서는 단기적인 테마성으로만 바라보자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시선 집중해서 짚입니다. 거래대금이 몰린 종목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집중적으로 올라오면서 거래량이 폭등한 MDS테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달 8일이었죠. 액면 병합 이후에 최근에 거래를 재개했는데 거래 재개 이후 거래량이 좀 많이 실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또 최근에 호실적까지 나왔다고 하던데 지금 상승으로 전환을 했네요. 강보합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독 거래량이 많이 실린 이유가 뭔지부터 짚어볼까요? 네, 일단 액면 병합을 하고 나서 이제 거래 재개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었는데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 1분기 실적이 매출액이 한 509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45억 원, 순이익이 이제 20억 원 정도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이 1,400억 원 정도 되는 기업인데 최근에 이렇게 거래 재개가 되면서 거래량이 이렇게까지 최근에 많았었던 적이 없었는데 좀 손바뀜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쪽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동사는 그 임베디드 시스템이라는 그 기기 내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내장된 전자 제어 시스템을 이제 임베디드 시스템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동사가 사실 그동안에 이렇게 주가가 가끔씩 주목을 많이 받았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엔비디아의 프리퍼드 파트너라고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제슨이나 우리가 많이 들어본 블랙엘 같은 이러한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지금 엔드투엔드 AI 솔루션을 공급을 하는데 그냥 솔루션만 공급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외에 이제 컨설팅이나 뭐 기술 지원, 교육 같은 것들을 하다 보니까 수익성이 계속해서 좋아지는 그러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 뭐 반도체랑 피지컬 AI 개발에 필수적인 글로벌 1위 기업과의 지금 국내 독점 공급 계약을 맺은 상황이고 이것들을 기반으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현대모비스를 지금 핵심 고객사로 좀 두고 있기 때문에 일단 최근에 거래가 되고 변동성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어쨌든 엔비디아도 이번 주에 또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실적도 꽤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으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서 MDS테크를 집중하는 이유는 엔비디아와의 연결고리입니다. 파트너사로서 블랙웰 최신 칩을 또 공급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또 이번 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으니 그런 영향과 함께 이 기업의 실적까지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실적이 언제쯤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걸까요? 네, 이러한 부분들은 엔비디아의 실적이 지나고 동사의 실적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이제 8월 달에 나올 것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론에 이제 홍보를 좀 되게 잘하는 기업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도 뭐 양자와 관련된 기사도 나오고 했다 보니까 본업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군에 지금 확장 적용을 함에 따라서 실적 같은 경우에도 아마 상저하고의 흐름으로 괜찮아지지 않을까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적도 이제 올 8월에 확인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본업을 바탕으로 다른 사업까지도 또 출중하게 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또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관심주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장 전에 미리 알려주셨던 기업입니다. 한성 크린텍인데요. 개장하고 바로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와 함께 거론이 되더라고요. 어떤 기업인지부터 알려주시죠. 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순수와 관련됐는데 이거 일전에도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긴 했었는데요. 우리가 그냥 물이라고 하면은 먹는 물도 있고, 근데 그 물을 더 깨끗하게 만들면 순수하다라는 얘기가 되고, 근데 그 순수한 거를 더 순수하게 만들면은 그게 바로 초순수가 되는데.
이제 반도체 얘기할 때 초순수 얘기하는 데는 사실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럼 이게 왜 중요한지를 보면은 반도체의 어떤 공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걸 수율을 결정짓는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러한 초순수와 같은 어떤 걸로 이제 정제를 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한성크린텍이 국내 상장사 중에서는 가장 좀 탑티어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좋은 기사들이 공시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한 3일 전 같은 경우에는 DB하이텍과 삼성전자 공시가 나왔는데 이제 배관공사 아니면 수처리 공사에 대한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 규모도 한 100억에서 200억 사이 정도로 좀 알려져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전일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1,800만 주나 좀 동반이 되면서 주가가 상대적으로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아까 이제 MDS테크와 마찬가지로 손바뀜 현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동사의 투자 포인트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DB하이텍과 같은 우리나라의 대형 반도체 기업에 대한 수주를 꾸준히 낸다라는 점이 가장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편택캠퍼스의 초순수에 대한 수주를 연이어 확보하고 있고 하이닉스와 DB하이텍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그 기술력을 어떻게 입증을 하는데 라고 하면은 물론 공시를 한다는 것, 수주를 한다는 것 자체가 기술력을 입증받은 것도 있겠지만 동사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차세대 초순수 국책과제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력을 국가로부터 또 인정을 받았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역대급 수주 잔고를 기록해서 실적 가시성이 기대되는 상황인데 삼성전자의 P4나 P5가 아니라 P6까지에 대한 확장성이 기대가 되는 가운데 5년에서 10년 이상의 장기 수주 파이프라인 형성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 중에 반도체라던가 아니면은 뭐 변압기라던가 이런 기업들의 요즘에 IR을 들으면 항상 많이 나온다니까 LTA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결국 장기적인 공급 계약을 체결한다는 뜻이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를 생각해 보면은 지금 가격 협상력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너네랑 안 하면 우리 다른 데랑 할 거야 라던가 그럼 우리가 이거 해줄 테니까 너네 대신 이거를 1년이 아니라 2년, 3년으로 가자 라고 하면은 그거를 따내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한 매출원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생기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한성크린텍에도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오늘은 지금 주가가 좀 오늘 같은 시장에서 또 이러한 부분이 부각받으면서 상한가를 가서 좀 살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목표 주가를 사실 저는 오늘 이렇게 상한가까지 갈 줄은 솔직히 잘 몰라서 목표 주가를 1차 목표 주가를 기존 고점이 한 2,000원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저점에서 받는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2,000원에서 2,500원 그 이상까지도 계속해서 좀 노려볼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닐까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시장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을 좀 대응해야 되는 또 시간이 됐는데요. 지금 반도체 투톱이 보합권 움직임을 보여주는 상황인데도 지수는 양지수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말은 즉 정말 많은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렇다면요. 지금 우리는 시장에서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할지 지금 포트를 리밸런싱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오후장 어떤 섹터를 봐야 될지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네, 지금 상승 종목이 한 300개, 하락하는 종목이 한 2,300개로 2%대로 또 낙폭을 키우고 있는데, 네. 주변에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이제 들어봤을 때는 이런 표현을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죽어도 반도체에서 죽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제 기존 보유자분들은 만약에 수익이 어느 정도 나 있다라고 한다면은 뭐 비중을 어느 정도 줄이는 것까지는 뭐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와서 다 비우는 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신규 진입자의 관점에서는 만약에 좀 다른 거를 팔더라도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를 갖고 있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는 이유는 상승할 때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가 거의 49% 코스피 시총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결국은 시장이 오를 때는 그 상위 종목만 오르고 근데 제일 상황이 안 좋은 게 제일 좀 이게 화딱지가 난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하락할 때는 다 같이 하락하거든요. 그리고 더 하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5% 빠지는 거 오케이. 근데 다른 종목이 막 10%, 15% 빠지고 그 다음날 삼성전자가 다시
원위치로 오면은 여기는 10에서 15% 빠진 게 5에서 10%로밖에 안 올라오거든요. 그러한 관점으로 본다면은 일단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은 결국은 시장의 주도주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관점들이 제 주변에서는 좀 많다고 좀 느껴져서 이러한 부분들까지 같이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변동성이 정말 큰 시장입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내 포트폴리오를 좀 교체를 해야 되나라고 고민하실 분들 계실 텐데요. 시장의 영향을 받으면 또 반도체주가 또 조금 덜 받는 경향도 있으니까요. 앞으로 오후장 준비를 하시면서 반도체 쪽 집중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이충원 밸류파인더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